하여튼 아예 몰랐어. 무조건 촬영은 몰라. 이렇게 하는 거다. 촬영을 제로. 으씨. 21번. 이거 제일 어려운 지문인데 얘부터 바로 하자. 그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어려운 지문.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얘가 하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것도 없네. 아,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빨리. 뭔가 빨리 안 하고 싶다. 김하영 열받게. 몰라. 나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합시다. 21, 22, 23, 24, 29. 그럼 30번부터. 됐네. 학교, 나 시험 일정 아직 안 나왔지? 말해줘, 씨. 열받게 할래? 몰랐어. 말해줘.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잠깐만, 무슨 화요일? 그럼 파이널 월요일 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부산이 7월 3일 시험이라서 내 원래 월요일에 부산 가는데 너 파이널 월요일 해줄 수 있다. 그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치니까 월요일도 시험 기간일 거 맞지? 좋았어. 괜찮네. 날짜 괜찮네. 가봅시다. 매우 어려운 지문. 사실상 이 지문 말고는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이거랑 30 몇 번이었나? 33, 34? 말고는 조금 이제 문장 역시는 엄청 길거든. 봐봐. 지금 제가 첫 번째 문장을 통념이라고 깔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 하영아, 금요일 날 클리닉에서 해줄게. 배고프다. 뭐라고? 다시 말해. 아니, 일요일에 일찍 와야 돼. 금요일 날 좀 늦는다, 이거 맞지? 일요일 일찍 와. 일요일 날 있잖아. 맞아. 일찍 와. 6시 반. 가면 그때 1명 아니면 2명 있단 말이야. 애들 어법 풀이 받는 애들이라서 괜찮아.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됐지? 잘 보이지? 이 구도 전에 여기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좀 필기가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뭐 어려워서 아니야. 뭐 어렵다고 말은 했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밑줄 쳐볼래? evaluate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아. evaluate. 평가. 됐나? 자, 진실과 지식의 전통적인 이상은 개념이다. 생각, 아이디어들을 위한 시장의 개념이다. 됐지? 그러니까 사실 해석은 안 어려운데 해석에 따른 이해나 정리가 좀 모호한 부분이란 말이지. 그 어려움을 콜론을 통해서 충분히 구체화시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볼 필요가 있어. As a thinking individuals. 생각하는 개인들로서 우리는 competing ideas. 자, a market for ideas에서 이제 콜론 뒤에 나온 내용이 competing. 뭔 뜻이지? competing. 경쟁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의 복수 개의 아이들이 있는데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싸운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 경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평가를 진행한다는 거야. 평가를 하고 evaluate them에서 them은 competing ideas를 받는 거거든. 그 경쟁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현실에 가장 맞는 것들로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 competing 아이디어가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으로 나오냐면 현실에 맞는 the best fit이 나올 거란 말이야. 됐나? 이 best fit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현실에 맞는 게 결국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잘 봐. 시퀀스가 안 어려워. And then 그러고 나서 let 오형식 the best and brightest fact가 목적어 form 목적 보어에 동사 원형 쓰는 건 let이 오형식 무슨 동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쓰는 거 맞지? 그럼 잘 봐. 차라리 첫 번째 문장을 버리고 보는 게 훨씬 더 쉬울지도 몰라. 이거 버려. 이거 무시하고 있잖아. 사고하는 개인들로서 우리는 여러 경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마주하고 그 아이디어들을 현실에 가장 맞는 것을 위한 평가를 내린 후 그 가장 최적의 사실들, 그러면 best fit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됐냐면 팩트가 된 거야.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이 뭐로 바뀐 거라고? 팩트로 바뀐 거야, 됐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됐지?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믿음을 형성한단 말이야, 알겠지? 이걸 기반으로. 이게 바로 our belief라고 봐도 될 거고요. 혹은 나아가 지식이라고 봐도 돼요. knowledge. 나아가 나중에 잘 봐. 내가 여기다 다 정리해 줄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 statement라고 할 거야. statement. 뭔 뜻이게? 혹시 아냐? 뭐라고? 진술. state가 상태.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맞지? 근데 그게 통념이래. 뭔 말이냐면 일단 논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조금 봐줘. That would be the scientist's way.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 과학자들의 방법이래. 즉 1번의 행위는 이제 1번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볼게. 이게 누구들의 행위냐면 scientist래. 됐지? 됐나? 잘 봐. 그러면 논지는 과학자들이 아닌 대상들의 방식이 논지인 거 맞지?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논지의 주체일 거야, 맞지? 잘 봐. But in practice, 하지만 실상에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어디에 있다? 정당화를 위한 시장 안에 있다, 됐지? 자,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justifications 됐나? 이게 정당화고 그럼 사실 우리는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가 정당화가 될 거야. 됐나?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어쨌든 과학자들이 아닌 행위가 될 거고 잘 봐. 여기랑 비교 대전 좀 더 할게. We shop for words. 이 정당화의 과정이 뭐냐면 그대로 가면 돼. We shop. 우리는 쇼핑한다. 뭐를? 단어를 쇼핑한다. 맞지? 그럼 이 단어를 쇼핑하는 과정이 정당화가 될 건데 단어를 쇼핑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not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단어거든. 단어들이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어들이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 맞지? 그러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아. 아이디어를,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근데 안타깝게 이 스토리즈를 바로 풀어주진 않고 있어. 종종 우리는 사실로서 스테이트먼트를 찾는 건 아니래, 맞지? 근데 안 한다라는 요 내용 있지? 여기다가 밑줄 쳐볼래? 그럼 봐봐. 낫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논지의 반대니까 여긴 통념으로 봐도 돼, 안 돼? 그래서 과학자들의 사실 혹은 지식을 추구하는 가정으로 스테이트먼트가 돼. 그럼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건 잘 봐. 이거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하면 컴피팅 아이디어들을 평가하여 현실에 가장 맞는 팩트들을 우리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팩트들, 지식 그리고 진술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된 거 맞지? To help us figure out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실로서. 맞아. 요 문장이 뭐랑 똑같냐면 잘 봐. 요 문장 앞에다가 1번 문장이라고 표시를 해도 돼. 즉 통념의 A1이 재진술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Let the best and brightest facts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형성하는 팩트 이렇게 됐단 말이야.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린 지금 과학자들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닌 정당화의 방식을 추구하는 누군가의 뭘 보게 되냐면 sharp for word, 단어를 선택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화시키는 거 맞지? 됐지? 자, 봐봐.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6번 문장에서 잘 봐. 요 문장을 삽입 표시해봐봐. 삽입 표시. 근데 삽입과 빈칸을 둘 다 잡았거든? 너무 의미 있어. 근데 봐봐. 아까 있잖아. 과학자들의 행위가 여러 비교, 대조하는, 경쟁하는 생각들을 평가해서 사실로 만드는데 이 사실은 과학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거 맞지? 여기서 믿음을 굳이 과학자들의 개념이라고 말하면 가설이라고 치환해도 되는데 이러지 않을까? 이럴 것이다라는 믿음 됐지? 이게 어떤 실험이나 컴피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실험을 통해서 가설은 곧 현실로서 지식이 되고 객관적 진술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이 아닌 정당화를 갈 건데 그들은 뭐냐면 잘 들어야 돼. 과학자들은 생각을 실험 평가를 통해서 사실로 만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그들의 믿음이 사실이 되는 건 맞지? 그러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은 사실인 게 아니란 말이야. 즉, 이 아이디어가 belief일 수는 있거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고 평가하기 전이고 실험하기 전이지. 그럼 가설이 여기선 객관적 진리가 되고 과학적 진실이 되는 건 맞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라는 게 사실이 되는 건 맞지? 여기 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위를 썼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어야 될 걸 알고 있대.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과 같은 거야, 과학자들과 정반대인 거. 정말 이해한 거 맞아? 내가 지금 조건을 깔아줘서가 아니라 정말 이해한 거 맞아? 과학자들과 정반대야. 써봐봐. 정반대야. 뭐냐면 그들은 생각을 즉 뭐냐면 믿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평가한다고. 믿음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선 일련의 평가 과정이 필요한데 과학자가 아닌 우리는 이미 믿음이 설정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믿음이 설정돼 있고 즉 어쩌면 우리에겐 이 믿음이 사실로서 이미 자리가 잡힌 거야. 정리하면 과학자들은 여러 떠있는 생각들을 사실이라는 형태로 검증해가는 과정인 거고 거기에 반해 과학자들이 아닌 우리들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잡혀있다고? 사실이라는 믿음이 정확하게 믿음이 잡혀있는 거 됐지? What we seek.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과학자들처럼 믿음을 사실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야. 왜냐면 우린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행위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과학자들은 혹시나 샵 포워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사실로 검증하기 위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사실로 고정하고 있는 거란 말 이해됐지?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근데 또 뭐라고 말한 거야? 일단 빨간펜 밑줄 쳐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술은 과학적 진술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즉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진술은 진술인데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을 정당화할 진술인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는 단어를 쇼핑해서 정당화한다. 어떤 정당화냐면 우리의 뭘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됐지?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학자들의 진리 탐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을 이미 꽂아놓고 그 사실이 옳다 그르다 맞다라는 타당함을 위해서 단어들을 선별한다고. 다른 거야. 사실로 가는 거랑 사실로 이해하고 사실로 설득하는 거랑. 이해됐지?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 변호사의 방법이라고. 됐지? 그러면 출발점이 정반대인 건 맞지? 무언가 객관적인 사실만 찾아서 분류하는 과정이 누구의 과정이다? 과학자의 과정이라면 이미 고정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사실에 살을 붙여서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게 변호사의 입장이고 어쩌면 과학자의 우리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우린 이미 믿을 걸 알고 있다. 믿는 걸 알고 있다고 됐지. 그 믿음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왜? 이제 변호사라고 했으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안 어려운데? 랭귀지, 언어란 훌륭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능이에요. 여기서 이 기능이 뭔데? 믿음을 정당하고 믿음을 설득하는 거 맞지?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더 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잘 봐. 밑줄 쳐봐. 뭘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설득이야. 됐지? 근데 반대로 과학자들의 진리 추구, 사실 추구는 배럴이 있어 없어? 없어. 즉 뭐냐면 1 더하기 1은 2라는 only fact만 있는 거 알겠지? only fact만 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비교급이 설정되는 거야. 언어를 다루는 거야. 어떻게? 더 높은 존중과 더 높은 정당성과 더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We can achieve more. more에다가 빨간펜 밑추셔봐. 나는 이 빈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 더 많은 걸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자기 변호, 자기 방어 이상이 많은 건 맞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몰이 뭐기에 더 많을 수 있냐면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게 아닌가? 대답해 봐봐. 왜 흔들린 거야? 조금 사실은 대답이 뻔한 건데 객관적이라는 건 더 잘하고 더 뛰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로 수렴한단 말이야. 하나로 수렴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야. 그래서 언어로서 더 잘 설득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주관적 개념에서 이해하잖아? 그러면 글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 자, 내가 첫 번째 문장을 통념이라서 논지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잘 봐. 이렇게 쓰면 누가 틀리겠냐? 과학의 진술과 변호사의 진술하면 누가 틀리겠냐고. 됐지? 쌤 말 이해했지? 과학과 변호의 진술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누가 틀리냐고. 이해됐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지문이 5대5로 균형 잡힌 할애를 하는 것 같아.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어. 무조건 변호사. 알겠지? 됐나? 그럼 잘 봐. 정리해 볼게. 정리해야 돼. 밑에 필기한 게 좀 될 거야. justification이라는 건 belief가 이미 우리에게 뭐 있다? 존재해 있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에겐 belief라는 fact or knowledge가 evaluating을 통해서 현실과 딱 맞는 best 또는 only인 거 맞지? only. 맞지? 쓰면서 따라와. 이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즉 검증 과정인 거고. 검증. evaluate 됐지? 그러면 잘 봐. 넌 이걸 했어요. 정당화를 설명하시오. 언어를 선택하여,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념, 믿음 또는 주장을 더 잘 설득하는 언어의 선택 과정. 말 돼, 안 돼? 따라서 우열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뭐라고? 하지! 더 잘이라고 말했잖아. 뭐야? 이러면 앞에 빌드업까지 무너지잖아. 1 더하기 1은 2라고. 이건 과학이고. 뭐야? 어디서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 우열이 없다고 생각해? 계속 말해봐봐 일단. 자신의 신념이라는 사람마다 그거를 상대에게 설득시키는 걸 단어를 쇼핑해서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시키고자 진술을 추구하는 거라 했잖아. 지금 틀린 건 없거든. 앞에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크게 문제가 될 뿐이야. 계속 말해봐봐. 그래서 네, 이해했어. 그 과정 자체가 어쨌든 타당하고 그 설득 자체도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네 질문의 맹점이 뭐냐? 네 어떤 생각의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네 말에서는 결국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과학과 똑같이 하나로 유일한 정당성만 있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장발장은 범죄자, 그러니까 토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누군가 어떨 때는 이 사람 말이 더 설득력이 생기는 거고 어떨 때는 저 사람 말이 더 설득력이 생기는 거 맞지?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이게 내가 왜 우열이란 말을 했냐면 네 아까 내가 우열이라고 했던 질문 혹시 기억나? 그건 뭐였지? 기억 안 나냐? interpretation 아이가? interpretation of reality. different를 해서 사람마다 우열이 생긴다. 맞지? 이거랑 똑같이 봐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화라는 건 주관적인 자신의 해석도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단어를 쇼핑한대. 이 쇼핑은 과학의 evaluating이 아니라니까. evaluating은 똑같아. 잘 봐. 지금 난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우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단어를 쓸 때 A 타입으로 말할 때, B 타입으로 말할 때, C 타입으로 말할 때 선택하는 단어가 다 다르겠지. 이 과정상 결과에서 나는 A가 제일 그럴듯해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우열이 생겨, 안 생겨? 이해됐지? 근데 잘 봐. 내가 이걸 일부러 희석시켜 볼게. 근데 희석시켜도 희석 안 돼.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야 돼. 잘 봐. belief가 우리에겐 이미 있다는 거 맞지? 이거 과학자야? 일반인이야? 근데 이거 과학자라도 돼. 왠 줄 알아? 과학자라도 돼. 왜냐하면 belief라는 건 아이디어로 봐도 돼, 안 돼? 신념이든 아이디어든 결국에 다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출발을 갖게 만들어도 돼. 근데 아이디어든 belief든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단어를 덕지 붙이는 건 누구라고 한다면? 일반인과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걸 뺄 걸 빼면서 좁히고 하는 게 evaluate고 그래서 뭐만 남기는 거? 객관적 지식만 남기는 거고
이게 누구의 가정이라고. 그러면 안 헷갈리지.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니까. belief가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게 있다가 아니라 우린 이미 생각하는 바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야. 출발은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같을 수 있어. 이해됐지? 같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출발에 따른 결과도 똑같은 스테이트먼트가 돼도 되는 거 맞지? 네, 이게 올라와. 그럼 된 거야. 근데 결국에 뭐냐면 과학자들의 진술과 변호사들의 진술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해줄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justification과 evaluate를 네 식대로 정리하면 돼.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알겠나? 뭐냐면 evaluate가 뭐냐면 평가하다, 맞지?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best야. 오직 하나야. 그러면 단어를 쇼핑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쇼핑한다는 건 늘어나는 거야, 좁혀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된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무너져. 다시. 여기서 다시 볼게. shop이라는 단어가 아마 21번 의미 출연이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shop이라는 건 따라서 어디냐? 여기 있지? 여기서 shop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이거는 늘리다야, 늘리다. 그럼 evaluate는 뭔 뜻이라고? 줄이다야. 일기빠빠라고. 됐지? 그래서 한 개만 남긴다. 됐지? 끝. 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치지고에서 이 지문을 다루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건드려 놨거든. 뭐냐면 당연히 주제 제목 어려울 거야. 그리고 빈칸 추론 6번 문장이랑 9번 문장. 난 6번 문장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이미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혹은 우리에겐 이미 우리가 명확하게 이미 믿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봐도 되냐면 잘 봐. 왜 믿음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 문장의 통념에서 분명히 사실을 뭐라고 말했냐면 잘 봐. 최고로 명명백백한 사실들을 과학자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과학자들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과학자들도 믿음이 있고 변호사들도 믿음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라면 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믿음은 아닌 거야. 맞지? 이건 뭐냐면 이게 신념이란 말이야. 자신의 신념을 뭐하고자?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정당화라고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에 뭘 붙인다고? 단어들을 붙인다고. 부풀린다고. 알겠지? 부풀리는 과정이 justification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항상 좋다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돼. 어쨌든 뭔 생긴다? 우열은 생길 수 있다는 거. 맞지? 그러면 과학적 진실에는 우열이 있다 없다?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 어떻게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제목에서 널 낚을 수 있다고. 이해되지? 넘어가. 여기서 내가 내는 문제에 너는 한 번 더 노출되면 돼. 오케이, 말해. 그렇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단어 배열을 잘하는지. 그래서 sharp for word라고 한 거야. 이해됐지? 신념 자체의 우열을 아까 너 맨 처음에 신념 자체의 우열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잘 봐. 이것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네가 말해봐봐. 아까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쌤이 말했다는 거에 기반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our belief는 이 our은 과학자들인 거 맞지? 이 믿음은 신념이야 신념이 아니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걸 과학의 영역에서 뭐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해? 가설이야. 가설이야 이건. 가설이라고 써.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때문에 논지가 희석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논지를 희석한다는 부분에 잘못된 단어라고 쓸 수가 없어. 잘 쓴 거 맞아. 이해되지? 넘어가. 22번.
아, 너무 쉬워. 이거 있잖아. 내가 남아있는 지문들을 그냥 일단 첫 번째 문장만 이렇게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만 밑줄 이렇게 쳐볼래? 남은 거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해석하되 어휘만 살짝 건드려 볼게. 밑에 다쳤지? 너무 쉬워. 남아있는 지문들이 변별력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돼. 방금 우리가 21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왔거든. 가정해보자. 네가 해결책에 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어떤 a challenging technological problem for many years. 몇 년간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책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다시 한 번 더 가정해보자. 너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whatever else. 일단 미안해. 네모 쳐봐. 질문. ever를 붙이면 무슨 절화 시키겠다는 거지? 이게 안 남아있구나. 이게 있잖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쌤을 내신 대비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맞다. 이건 그럴 수 있어. 아직 적절히 충분히 반복 설명을 한 건 아니야. ever를 붙이면 부사절화 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안. 이건 네가 참고 기다려야 돼. 이거 위에다 명사절을 했어. ever를 붙였지만 여전히 명사절 되는 거 알겠지? 알겠나? 따라서 왔으면 안 돼. 알겠지?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DM 누구 자리야? 그건 명사절이야. 알겠지?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너는 아마 그 문제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그 어떤 것이든, 그 마주하는 어떤 것이든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한 6, 7년간 하나의 기술적 문제만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그 기술적 문제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 어떤 것에든 관심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거야. 즉 집중력이 계속 뭐 되고 있었다?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경우에 chances가 주어고 are that 이하라는 동격이야. 동격에 대시면 얘는 일형식이라고 보는 게 맞고 that 이하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됐지? Cre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네가 몇 년간 실험했던 그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책은 빨간 펜 밑줄 돼 있지? 갑자기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야. 뭐 할 때? 쉬고 있을 때. Relaxed에 빨간 펜 동그라미 쳐봐. Relaxed 뭔 뜻이야? 봐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말해줄게. 글은 내려갈수록 구체적이질 거고, 이 구체적이라는 건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 맞지? 즉, 잘 봐. 그럼 여기를 다시 relaxed를 A1이라고 가정해보자. 요 단어만. 그러면 이 relaxed를 어떤 표현이랑 연결해야 되게? 단, 힌트 줄게. not을 써야 돼. 아까워 죽겠네, 분필. 이런 씨. 생각해봐. 물 빨리 마시고 올게. 말해봐. 뭐라고? 뭐라고? 아니. 이게 개밖에 없어. 근데 개를 이제 구성해야 돼. 한국어로 말해. 그러니까 릴렉스드가 집중하고 있을 때야? 그래, 그거 있네. Not be related. 맞지? 맞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Isolated from the problem. 돼, 안 돼? 이걸 쓰면 돼.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해됐지? 밑줄 친 릴렉스들을 풀어내. 근데 물론 밑에서 다 나와. 계속 갈게. Such a eureka moment when great insight lead to discovery or invention.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유도한 통찰력이 유도한 것처럼 그러한 아하, 유레카 모먼트, 뛰어난 순간의 모먼트는 일어난다. unexpected time, 파란펜 동그라미. 예기치 못한 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대체.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집중력이 끊어졌을 때. 그 해당 관련된 집중이랑 상관없는 예상치 못한 시간을. To enhance spontaneous creativity. 자연스러운 창의성. 왜 자연스럽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spontaneous의 파란펜 동그라미는 쳐봐.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스럽다는 이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 의도랑 상관없이야. 잘 들어. 어휘로 너무 중요한 단어야. 의도와 상관없이. 이해됐어? 됐죠? 자발적인 의도와 상관없는 뛰어난 창의성을 촉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집중하라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책은 집중할 때야, 집중 안 할 때야. 근데 밑줄 안 쳐도 돼. 집중하래. 모순적이지 않으면 이해해야 돼. To the things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a valuable outcome. 가치 있는 결과를 잠재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야. 빈칸 잡자. 빈칸 잡아봐. 빈칸 잡아봐. 이 빈칸을 네 식대로 내한테 말해줘. 네 식대로 빨리. 네 식대로 말해줘. 여기 빈칸 해석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떨어지는 창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집중해야 된대. 관심을 둬야 된대. 근데 관심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관심 두지 않았던 시간에 해결책이 팝업 됐으니까, 맞지? 근데 could potentially lead to valuable outcomes. 나중에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말해봐. 잘 모르겠어? 잘 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쌤이 항상 제일 잘하는 거. 여기가 A1이면 누가 A게? 그거 말하면 돼. 여기야. 그럼 혹시 이제 이해됐어? 아직 조금 더 풀어줘야 돼. 괜찮아. Unexpected times가 A1, A고 valuable outcome이야. 이 빈칸 자체가 A야. 자, 다시 해석해 줄게.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몰입해도 안 나왔지만 네 의도랑 상관없이 떨어지는 자연 발생의 창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는 이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나머지 집중하지 않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해야 돼. 그러면 된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도 분명히 성공과 해결책은 있을 수 있다. 됐네. 근데 잘 봐.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으로 잡고 변용도 가능하단 말이야. 이 의미는 뭐냐면 valuable outcome, 그러니까 이거야. 언젠간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는 이라고 하면 누가 틀려, 이걸.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잠재적으로 언젠간, 지금은 아니지만 가치가 생길 결과. 지금은 가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더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쓴 글은 아니야. 잘 봐. 야, 근데 이게 이 5번 문장이 너가 좁히라는 건 아니야. 네 관심을 하나의 특정 주제로 좁히라는 건 아니야. 왜? 좁히는 순간 또 나머지를 집중 못하게 되니.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말을, 그럼 다 집중하라는 거야. 또 그 말은 아닌 거야. 다만 어쩌면 성공과 창의는 핵심은 이거야. 네가 의식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네가 예상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있다인 거야. 그러니까 좁히는 게 아니라
넓게 보라는 거야. 이랬지? narrow down은 그 뜻이고요. 반면에 경험의 너비, 폭, 위 표시. 또 빈칸이제. 괜찮지? 폭도 되고 너비도 돼. 결국엔 다시 야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야? 그니까 뭐야? 이렇게 되겠지. 어떤 단어가 들어가도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됐지. 결국엔 뭐냐면 경험의 너비가 창의성의 열쇠이다. 만약 너의 경험이 어떤 주제로 좁혀진다면, 됐지? limited, 좁혀진다면, 몰입된다면, then scope of your imagination, 너의 창의성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뭐 된다? 좁아지는 거야, 됐지? 위치에다 파란펜 네모. 질문 됐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없으니까 표시해놨겠지. 그래서 would be harmful to creativity, 창의성의 훼손과 데미지, 해로움을 줄 것이다. 됐죠? 23번. 봐봐. 만약 내가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밑줄 쳐봐. 오케이. 5질문 할 수 있겠다. 나이스. 자, 그러면 필자가 shame을 말할까? guilt를 말할까?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메인 아이디어. 메인 워드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shame을 버리자는 건 아닌데 굳이 두 개 중에 선택하라면 guilt, 죄의식에 집중하셔야 돼. 알겠지? 죄의식이란 잘 봐. 이번에 진짜 찐으로 한번 딱딱한 해석에만 집중해 볼게. 수치심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고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됐지? 그 다음 문장. We feel guilty.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가 hold up에 파란펜 비추치고 against에 파란펜 비추쳐봐. 뭐냐면 something we have done or failed to do. 우리가 어차피 죄책감은 행동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했거나 하지 못한 것을, 맞지? 하지 못한 something을 우리가 되기를 못한 사람과 hold, 잘 봐. 이렇게 해볼게. hold up something이 무언가를 드는 거야. 뭐랑 대비해서? 우리가 되기를 원한 사람과 대비해서 우리가 한 거랑 실패한 것을 비교하는 거야. hold up 들어서, 맞지? 그렇게 했을 때 죄책감이 생긴 거야. 그러면 한 것이 선생님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한 게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진 거야. 이거밖에 안 되나? 조금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야. 혹은 하려고 했는데 한 거야, 못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갭이 생기거나 갭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것 자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갭이 생기면, 됐지? hold up something, 내 행위를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게 부족하면 이제 죄책감을 느껴지겠지. 요까지 괜찮지? When we apologize for something we have done,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make amendments. 맞네, 그것은 미안해. 빨간 뱀이 치워봐. 불편한 감정이지만 도움이 된다. 죄책감은 도움이 된대. 사실상 죄책감은 도움이 된다는 게 이 논지의 핵심일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수치심은 도움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됐지? 계속 우리가 한 것에 또는 우리가 하다가 실패한 것에 사과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찝찝하게 느끼는 행동을 바꿀 때 우리는 죄책감은 종종 뭐가 된다?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helpful을 충분히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가 반면, 잘 봐. 죄책감이란 수치심만큼 강력하다. 근데 이 강력함이 긍정적인 강력함이 있는 거야. 맞지?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강력함이 있는 거야. But 그것의 효과는 it에다 파란펜 밑줄. 이 it 누구 받는 거야? 빨리 말해. 죄책감.
죄책감의 영향과 효과, 결과는 긍정적이다. While shame often is destructive.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면, 됐지? When people apologize. C, 오형식 지각, 목적보호 1, 목적보호 2, 올 목적보호 3. 한 번 해석할게. 우리가 사람들이 사과하고 보상을 만들고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대체할 때 죄책감은 동기이지 수치심이 아니다. 됐지? 됐나요? In fact, in my research, 연구에서 나는 확인한다. shame, 수치심은 close, 파란펜 동그라미 쳐봐. 이거 몰라도 이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 플러스겠냐 마이너스겠냐?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Part of us. 자, 이 that을 파트 꾸며줘. 잘 봐. beliefs.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네. 봐봐. 수치심은 that believes we can change and do better.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corrode, 좀먹는 거다, 저해한다, 막는 행위라는 걸 확인했다. 돼, 안 돼? 되겠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쉽죠? 24번. Let's look at what is occurring in your brain when scrolling on social media. A quick dopamine activity. 스크롤링의 파란펜 네모.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스크롤링, 그러니까 이제 쇼츠에 넘기는 것처럼 스크롤링을 할 때 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들여다보자. 빠른 도파민 활동. 됐지? 이 너무 이제 우리에게는 상식선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은 그래 전제. 그래 나열. You open your social media apps and immediately you notice that 너는 인스타그램을 킨 거야. 그리고 즉시 노티스 확인한 거야. You feel really good.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your dopamine levels가 주어 increase 자동사 incredibly fast 놀랍도록 빠르게 증가한다. 됐지? 그리고 pleasure is experienced in your brain. 기쁨이라는 것이 네 뇌의 경험이 된다. 됐지? The challenge this create. 이러한 도파민 행위가 만들어내는 어려움 is as with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야. 굳이 말하면 부사로 받으려고 뭐뭐와 같은. With everything in our universe.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인데 as the law physics explain. 사실 여기서 걸려있는 이런 도파민 상승이 만들어내는 문제와 도전과 어려움은 지구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인데 물리학 법칙이 설명하듯 올라가면 반드시 뭐한다? 내려간다는 거 맞지? 그러면 일단 여기 빨간펜 밑줄 하나 쳐볼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수치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나? 쉽죠? Your brain and body are always seeking something. 항상 무언가를 찾는다. homeostasis. 이게 항상성인데 좀 더 볼까? 왜냐하면 항상성이라는 단어에서 떨어짐, 사실은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라고 유도는 될 수 있지만 너의 뇌, 여기서 몸보다는 도파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뇌가 끊임없이 찾는 거는 상승이지 하강은 아닐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호모스테시스라는 단어를 봤을 때 must come down이 유도되진 않는단 말이야. 됐지? 괜찮지? 조금만 힘내. 자, 항상성이라 불리는 무언가를 찾는데 단순히 뭐를 밸런스에다 파란 펜 동그라미 쳐봐. 됐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뭐를 의미한다? 균형을 의미한다. 이거 컴마 있지만 계속적 용법이라서 됐으면 안 돼. 그럼 이 균형 때문에 이제 뭘 의미할 수 있어?
하강을 의미할 수 있어. 됐지? With this in mind, 이걸 명심해 두면 when dopamine level increase incredibly fast when scrolling social media까지 부사절 이를 명심하고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올라갈 때 네가 뭐 하면서? 쇼츠를 넘기면서 됐나? The brain then thinks 뇌는 그러면 생각하게 된다. How are my dopamine levels so high? 아, 이제 알겠네. 이 항상성이라는 게 이제 알겠어. 뇌가 외부적인 영상들, 쇼츠 때문에 도파민이 올라갈 때 항상성이라고 하는 뇌는 몸은 뭐냐면 떨고 와야 되겠다라는 균형을 의식한다고. 계속. 그래서 네가 넘기면서 도파민이 올라가고 있을 때 뇌는 반드시 생각하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뭐하지? 높지가 되는 거야. 됐지? 안 잡아도 돼. 높지라고 말했으니까 뭐하기 위해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지? Quickly drop an equal amount of below your baseline level. 기본적인 수치 아래로 동등한 양으로 떨구게 된다. 빠르게 됐지? 원래 상태라고 봐도 되겠네. In order to rebalance.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making you feel even worse than before you started scrolling. 분사구문이야. 빈칸까지 잡혀있네. 뭐냐면 네가 뭐 할 때보다 before you started scrolling. 어쩌면 인스타를 켜서 쇼츠나 릴스를 보기 전보다 훨씬 더 뭐하게 너무 중에 더 기분 나쁜 걸 느끼게.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폭증한 거라서 이 폭증한 것 대비 떨어지는 수치가 아무리 균형을 맞추려고 하더라도 내 기분은 더 나쁘게 느낀다는 거야. 맞지? 왜냐면 당연하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외부적인 요소가 투입이 돼서 올라간 거라면 떨구는 건 네 의지랑 상관이 없으니까. 맞지? 올라가는 명분은 충분했는데 떨어지는 명분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성이라는 네 통제 바깥의 어떤 균형 때문에 됐지. 메이킹 분사구문. 마지막 질문 29번 2025랑 오늘 한 5질문이랑 주제랑 서론, 본론, 결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요거는 아마 내가 킬링워드는 안 잡았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킬링워드도 안 잡았어요. 2025는 킬링워드는 잡았는데 그거까지 해봐봐. 알겠지? 마지막 literature,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증거, testament to the enduring power, 지속적인 힘, 뭐의?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 빨간펜 밑줄. 자, 문학이란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의 끊임없는 힘의 증거이다. 됐지? 정리하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의성일 거고, 이 창의성이 뭐 되는 거야? 끊임없는 거. 증거가 literature. 맞지? 왜 이래? 맞잖아. 문학이라고 됐지? 지금 보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끊어놓은 건 순서인데 쌤이 사실 의도적으로 순서 문제를 잘 안 만들려고 해. 순서 문제보다 삽입 문제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 어차피 문제는 풀긴 풀겠지만, 자, transcend가 초월하다거든. 시공간을 초월한데 뭐가? 문학이 뭐 하면서 우리를 생각과 감정, all walks of life, 모든 분야의 삶으로부터, 즉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를 이어주면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됐지? 세기와 문화를 초월해서. Despite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ever-changing landscape of media.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미디어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서 미디어는 수단인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그 전자책으로 보든 뭐가 됐든 문학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야. 관련성과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뭐? as a timeless 파란펜 동그라미? 영원한. 잘 봐. 왜 영원한이냐면 첫 번째 문장에 enduring도 될 거고 이미 세기와 문화를 초월한다라고 말했잖아. 맞지? 좋아, 좋아. 계속. 아, 여기 맞지? One reason for literature's enduring power. 문학의 지속하는 힘의 A1 여기 있네. 이유란 능력 때문이다. 어떤 능력? capture, 잡고 A and B, B에 집중. 빨간 빛줄 여기. 결국에 문학이란 끊임없는 창의성이 나오는 증거의 형태고 그런 끊임없는 문학의 힘의 근거와 이유는 인간의 경험의 복잡함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창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작품의 형태로. 됐지? 마무리. Through written word, 쓰여진 단어, 문학을 통해서 저자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다. Explore the depths of human emotion. 잘 봐. 여기서 깊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경험의 복잡함을 감정의 깊이라고 말해도 충분해. 알겠지? 이해됐지? 쌤 여기서 표시한 글 전체가 아니라 문장 단어 간의 A1도 봐줄 필요가 있어. 한 번만 더. 작품을 통해서 저자는 인간의 감정의 깊이, 복잡함을 탐험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며 관계상 뉘앙스, 분위기를 explore 하는 능력을 가지고 challenge, 어려움, triumph, 성공, 희노애락, human spirit, 인간의 정신의 희노애락을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됐나? Literature allow us to see ourselves reflected. 잘 봐. 나는 지금 C라는 오형식 지각동사거든. C라는 오형식 뭐 동사? 지각동사. ourselves는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라는 지금 잘 봐. allow가 몇 형식이야? 목적어, 목적보 내가 뭐처럼 해석해달라 했어? 그렇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주어를 다시 받았으니까 ourselves 쓰는 거 맞지? 다시 한 번 더. C도 한 번 더 지각동사. allows도 오형식, C도 오형식. 우리 스스로가 reflected, 반사시키는 거야, 반사되는 거야? 되는 거야. 투영되는 거야. 딱딱하게 해석해 줄게. 문학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작품의 페이지 속에서 투영되도록 보게 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작품 속에 그 작품이 나랑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 나를 확인하게 한다고. 한 번 더 딱딱하게 해서 문학 작품은 우리가 스스로가 작품의 페이지 안에서 반사되도록, 투영되도록, 나타나도록. 됐지? To emphasize, 뭐되게? 공감하게, 우리 자신과는 다른 캐릭터에 공감하게, 그리고 gain a deeper understanding human condition,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정,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만든다. 됐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실은 창의성이란 단어라고 말했지만 창의성이란 단어보다는 공감과 연결과 더 인간의 상황에 대한 복잡성의 이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요 정리까지만 하고 마칠게. 밑에다 써. literature 맞지? 작품은 시 공간을 초월, 인간의 복잡한 모든 것을 더 잘 이해시키는.
충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맞죠?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삼. 안 빡셌나? 맞지? 솔직히 말이죠. 몇 번 지금부터 그랬어. 약간 그 느낌이긴 했어. 아, 그래? 괜찮아. 근데 오늘 괜찮았어. 잘했어, 알겠지? 다음 주에 진도는 무조건 끝낼게, 알겠지? 무조건 끝내줘, 이거. 끝내고, 클리닉 때, 그리고 만약, 일단 있잖아. 일요일날 올 거잖아. 근데 시험은 진도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일날 치는 걸로 할게. 서술형 시험, 알겠지?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도 치고, 진도까지 끝낼 수 있어. 고생하셨어요. 주실래요? 감사.